네, 지금부터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요동치는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지지율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2월 3주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습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었는데 1월 2주에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여기에 담긴 수치와 추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갤럽의 지금 발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졌었어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은 몇몇 그 여론조사 기관은 고발도 하고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갤럽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가 귀추가 주목이 됐습니다. 예. 갤럽 나왔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선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의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초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었습니다. 갤럽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셋째 주, 넷째 주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와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둘째 주까지의 어떤 상황 그리고 셋째 주에서 완전히 벌어졌다가 꺾여지는 상황을 보면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굉장히 그렇죠.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셋째 주, 둘째 주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발의된 주고 셋째 주는 그 이후에 탄핵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엄포 이런 탄핵들이 이렇게 계속 겹쳐지는 어떤 과정들이 셋째 주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좀 불안정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건 보수층들이 다시 돌아오고 결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내려간 것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추세선이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8년 전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나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여론조사 해석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분별이 필요한데 여론조사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ARS로 하고 RDD로 표집을 하고 또 가중을 할 때도 림 가중을 하는 조사가 있고요. 예. 이번에 한국갤럽과 같은 조사들은 이제 전화 면접을 하고 또 통신 3사로부터 가상 전화번호를 건네받아서 조사를 하고 가중을 할 때도 면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셀 가중을 합니다. 그렇죠. 이 두 조사가 좀 다르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요즘에 ARS 조사들을 보면 일부 조사들 호남권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호남권 지지율을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호남권 지지율 이 정도라고 싶은 그런 수치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전화 면접 조사 쪽에 비중을 신빙성을 더 둬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반대의 어떤 격차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화 면접까지도 과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했을 때 저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8년 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달라요. 그때는 야권이 다원화가 돼 있었거든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바른정당이 또 여당에서 분리가 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구보수층에서 좀 셀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도 문재인 후보 말고도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다양한 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현상이 원래 새누리당 지지자였던 분이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한테도 악재가 됐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이게 빨대가 꽂혀가지고 지지율이 쭉쭉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정치 지형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양자택일을 많은 유권자들이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또 윤석열이 싫어서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반사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가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좀 도와주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 또 남아있거나 흡수되는 이런 현상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요.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민심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긴 하지만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찬성 여론은 11%포인트 줄어들었고요. 반대 여론은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좀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홍 전 의원님. 예. 8년 전하고 좀 다른 어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당 지지율 또 탄핵 관련된 지지율도 달라지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되기 이전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4% 5%로 계속해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0% 넘는 어떤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또 민주당이 뭐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달라지는 이유는 저는 몇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굉장히 탄핵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예. 지금은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 탄핵 남발을 지금 하고 있어서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지금 또 탄핵을 뭐 한다든지 이런 어떤 탄핵 남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탄핵 심리에 있어서 그렇게 뭐 내란 수계, 내란죄 뭐 이렇게 계속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막상 또 심리 들어갈 때는 이런 또 형법상의 내란죄를 또 뭐 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과정이 결국 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민주당이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국민 전반의 어떤 여론들이 8년 전과 지금 다른 어떤 여론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 교수님 의견도 저희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홍석주 의원이 얘기했던 건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탄핵 심판에서 무슨 예를 들면 내란 관련된 걸 뺐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 내란 관련된 사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다만 그걸 형법적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이.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 내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던 분들이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그걸 지금 저지하고 막으려고 하고 내란도 아니라 그러고 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이 일정 부분 지지를 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건 뭐 이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또 도취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하시면 국민들은 결코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운 여론의 추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이 뭐 결집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이 뭔가 무슨 정당한 어떤 콘텐츠나 내용을 가지고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 부정선거에는 뭐 중국이 뒤에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유지되고 있는 결집은 제가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을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가짜 뉴스를 좀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차원의 좀 이런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조승래 원내대변인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들 많잖아요. 특히 뭐 갤럽에서도 지금 이런 조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의혹이 있다라는 퍼센티지가 늘어났거나 예. 혹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그런 이 응답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수년 전부터 계속 부정선거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잖아요. 예. 갑작스럽게 뭐 높아질 이유도 없고 또 이런 어떤 뭐 중국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훨씬 더 믿게 됐다라는 여론조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추정에 의한 그 답변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진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전과 비교하면 또 중도층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보수 지지층의 뭐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한 근 2주, 3주 동안 자신들의 어떤 정치 행위에서 중도층이 바라봤을 때 이반되는 어떤 원인은 없었을까라는 약간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경한 어떤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들을 좀 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측면도 있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문제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다. 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 민주당이 너무 강경한 모습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진단이 나온 거고요. 또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강경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좀 다른 곳에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어떤 욕망이 있는 게 윤석열 반대율을 이재명 지지율로 다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이재명 반대율을 국민의힘 지지율로 몰아주는 역효과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민주당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전략전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좀 잘못했다, 뭐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전략적인 잘못인데, 예를 들면 빛의 혁명이나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너무 올라타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끌고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의원이 경찰의 메신저라고 하는 실언을 해버려서 또 크게 국민의힘한테 예. 빌미를 줬는데, 사실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전면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걸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미리 여당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반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미지적인 걸 포함해서 좀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하고 다당제가 무산된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당제로 갔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 개엄 이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러 군데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득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의힘도 득을 보지 못하는 그 구도로 가서 그나마 전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나치게 양자 구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결국에 국민의힘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이 그동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못했던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추후에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좀처럼 탄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특별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월등히 지금 현재가 높은 상황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대할 때 저게 더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일이 일비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거의 뭐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뭐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럼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막 40% 50% 돼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대선 가면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나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양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고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뭐 나중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당의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여당이 좀 힘을 얻을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힘을 얻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지지율은 깡패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지지율이 바닥에 기면 정말 그 정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그 뭐 소극적이 되고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또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골프와 정치가 공통점이 머리를 뭐 들면은 뭐 죽는다는 그런 어떤 속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마치 이제 점령군처럼 굉장히 좀 오만한 어떤 모습을 저는 국민들한테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지지율상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조금 뭐 지지율이 올라가서 뭐 여기에 뭐 결코 뭐 자만할 뿐도 없겠지만 네. 더더구나 좀 더 겸손하게 그 현재까지는 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고민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자만을 해선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과 연대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청년들의 대표 주자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골단은 반공 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백골단은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 둘을 다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투입이 되면 같은 편으로서는 긍정적인 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 폭력의 상징이었죠. 일명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한 집단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철회 이것도 생소한데 이 발언,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파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수일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계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가장 최근 들어서까지 생각을 하면 바로 12.12 사태예요. 12.12 사태에 예. 군사 정권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통칭이고 어떤 변명, 해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도 계엄 자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구로 좀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투수 쪽, 그러니까 수비 쪽이에요. 간신히 스트라이크 잡아가면서 아웃을 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의 이번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은 네. 완전히 폭투해서 네. 1, 2, 3례에 있는 주자들 전부 다 불러 모은 그런 양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지금 계엄이 통치행위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헌재에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밝히겠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백골단이라는 그런 상징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엄과 관련돼서 그 계엄 이후에 학생 운동이나 혹은 또 이 넥타이 부대들 다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데 제일 앞서서 사복 체포조, 그러니까 폭력을 수반한 그 사복 체포조를 연상시키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마무리는 아마도 국민의힘이 좀 더 윤리위 제소 등 좀 더 확실하게 김민전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된 주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홍석준 전 의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